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식입니다. 인사 좀 해봐. 힘있게. 아, 왜 그래. 다시. 반갑습니다. 김민식입니다. 그래. 안녕해. 못해, 안녕. 힘있게. 평상시는 제가 이렇게 인사 안 해요. 저 수업할 때는. 이제 수업할 때 저를 보시면 아실 거고. 안녕하십니까. 너무 상투적인 말 같으잖아, 그치? 그래도 그 인사라도 하는 게 얼마나 미리미리 인사하는 게, 그쵸? 지나가다가 헬로우, 그치? 굿모닝, 그거라도 해주면 기분 좋은 거니까. 평상시엔 제가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평소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미투 아니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제가 수강생들도 저한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해요. 왜냐면 사랑이 기본이 되지 않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육이 아니고 그냥 지식을 전달해주는 지식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사할 때 그렇게 하고, 아무튼 처음이니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거는 오늘 글씨 제가 좀 정성 들여 쓴 글씨예요. 평상시에 이렇게 못 써요. 글씨를 왜 이렇게 못 쓰나 모르겠어. 다른 것도 못하지만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글씨인 것 같아. 벌써 2020학년도가 되네요. 여러분들은 2020년 3월 1일 날 학교에 가 있겠지? 그치? 아니 3월 2일 날 가겠지. 3월 1일은 노는 날이야. 무슨 학교를 가. 손 뻥이요. 3월 2일 날 학교에 가 있겠죠. 그쵸? 그리세요. 지금부터 그리세요. 꿈이 있어야 되잖아. 그쵸? 허황된 꿈이 아니, 우리는 지금 허황된 꿈을 꾸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and 그리고 and 학교에 가서 내가 수업하는 그 장면을 자꾸 머릿속에 그리세요. 생각하면 그게 이루어지잖아. 그쵸? 옛날에 우리 월드컵 할 때 2002년 월드컵 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슬로건이 있었는데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꿈을 여러분들이 간직하시고 그냥 꿈으로만 두지 마시고 그걸 위해서 나는 할 거야,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저는 나이키는 별로 막 썩 그렇게 좋아하는 제품은 아니에요. 왜냐면 미국 거니까. 그치? 조선 나이키가 뭐가 있지? 아무튼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뭐 그 제품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게 아니고 그거 있잖아요. 그 나이키에서 하는 말 Just do it.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Just do it. 한번 해보자. 그치? 해보는 거죠. 뭐. 해봐야지. 그치? 그래야 비타민 D가 형성되니까. 해를 안 보면 비타민 해보자고요. 썰렁했어. 그치? 김민식 교육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썰렁 유머를 잘 쓴다는 거. 막 어느 때는 막 짜증날 정도로 썰렁해. 집에 갔다가 웃어 이렇게 혼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욕을 굉장히 많이 해요. 들으셨어요? 저 욕 무지하게 많이 해요. 그렇다고 무슨 쌍스러운 욕하는 게 아니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지 같은 새끼들 이게 뭐야 도대체 제발 좀 하지, 이런 식의 욕이지. 무슨 뭐 개XX 이런 건 안 해. 내가 그래도 소셜 포지션이 있는데, 그치? 그런 욕은 아니고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웃자고 하는 욕쟁이 할머니가 하듯이 그냥. 아무튼 여러분들 중에 종교가 있는 분들은 신앙을 갖고 계실 필요는 있어요.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교회 가자 그럼 교회 다니는 새끼들 못 믿을 것 같아. 그 새끼들 보고 교회 가지 말고 하나님 보고 가는 거고, 절에 가자 그럼 절에 다니는 새끼들 그 새끼 보고 가지 말고 부처님을 보고 가야지. 그치? 무슨 교회 오빠 사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는 신앙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그 신앙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신앙의 힘이. 그리고 조금 더 공익적인, 그러니까 나 혼자만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 어디서나 모든 종교나 전부 다 사랑은 기본으로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비라는 거. 그래서 꼭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도 종교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무튼 뭐가 되었든지 간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놀지만 하지 말고 그럴 때 교회 한번 가. 성당 가든지 그 먹을 걸 줘. 그것 때문에 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교회는 1년에 2번 가는 거예요. 부활절하고 계란 먹으러.
아무튼 필요하다. 꿈을 좀 가지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꿈을 가지시길 좀.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면 아마 전부 다 그 갈매기의 꿈 책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없으면은 말고 아니면은 이렇게 찾고 그 갈매기 꿈 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조나단이에요, 조나단. 그래서 포털에다 조나단 이렇게 치면 갈매기가 이렇게 나는 거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 블로그에 올려놨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래, 이런 꿈을 꿔야지.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교사가 되려고 하세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 일단 배워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배워서 남 주자. 전 항상 쓰는 말. 배워서 남 주자. 왜? 특히 교육학은 특히나 더 그래요. 교육학 뭐예요? 이론 아는 거 의미 없어요. 이걸 알고서는 교육학은 순수과학이 아니거든요. 응용과학이잖아요. 그렇죠? 화학은 순수과학이요. 그러니까 열심히 탐구해야 돼. 그러나 교육학은 탐구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고 의미가 없어요. 뭐 하려고? 제대로 수업을 하려고 교육학을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배워서 남 주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걸 흘려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수업을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 이제 제 수업을 들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수업을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늘 굉장히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 어떻게 써먹을까를 늘 고민해야 되고 제가 수업하면서 우리 교재는 없지만 제가 수업하면서 팁 끌어오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이거를 현장에 가서는 이렇게 써먹어야 되는 거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육학을 전공한 교수고 학부도 어떻게 하다가 그냥 교육학과를 갔어요.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저희 아버님이 너 가. 네. 옛날에 장남이라 옛날 장남들은 아버지 말 거역하면 죽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네 그래요. 교육학과 가고 나니까는 어차피 선생해야 되는 거야. 이씨 욕 한 번 하고 대학원 가자. 그래고 대학원 가고 석사하고 나니까는 너무 심심해. 1년 놀았는데 아이씨 놀 것도 이제 없어 별로. 에이씨 너 박사과정 또 가볼까? 이씨 그래갖고 또 가버리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육학을 석사, 박사 이렇게 해서 지금 학교 선생님 하면서 물론 학교 선생님 하면서 제가 대전 외고에 있었는데 14년 근무했는데 대전 외고만이 아니고 대전 공립이니까 대전 외고는 공립에 돌아다니면서 14년 근무했는데 그때 맨 마지막에 제가 2000년에 교사를 관두고 이제 대학에서 지금 아이들 가르치지만 그 전에 제가 몇 학번이더라? 나 몇 학번이지? 학부 말고 98학번 박사과정 98학번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2000 언제 졸업했더라? 모르겠다. 잘 벌써 한 5대 돼갖고 벌써 옛날이네. 아무튼 그래서 교육학을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육학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원래 이제 전공이 교육학이긴 하지만 교육학을 배운 걸 갖고 내가 교육학 선생인데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내 스스로가 그걸 써먹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로만 하지 않고 제가 써먹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잘 배우셔서 학생들 머릿속에 꼭 좀 서설이 길었습니다. 2020년 3월 2일 날 알겠죠? 조회대 쭉 머릿속에 글쎄 조회대 쭉 알겠지? 우리 선생님이 소개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논술이잖아요. 여러 개 많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핵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험이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 그 2쪽을 좀 한번 보시죠. 2쪽을 보시면 그 2쪽 밑에 중등 임용시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요게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달라져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교육학은 똑같아요. 논술 20점. 그리고 전공 한번 보실까요? 아이고 이런. 아무튼 인강 듣는 사람 죄송합니다. 기침에 대해서 귀 아파 죽겠어. 그치? 미워할 거야. 그러지 말고 끝까지 들어. 그 전공 보니까는 전공 여러분 알다시피 A, B, 전공 A, B로 나누고 A에는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분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시험이 되겠죠. 이제 2018년이지만 2019년이라고 생각하고 올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 되지, 그치?
연은 2018년이긴 하지만 우리는 2019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2019년에는 올해부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전공 B에서 논술형이 없어지고 서술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바뀌면서 교육학도 변화가 생겼어요. 똑같은 논술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가 생겼는지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항상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아이고 너무 강해갖고 막 온풍기가 너무 강해갖고 막 숨을 못 쉬겠다. 선생님 저한테 이럴 거예요. 선생님 논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 지금 논술에 대해서 전부 다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학습 때 무력감이 있어요. 글 쓰는 거, 그치? 왜?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그랬단 말이야. 논술 그럼 막 이렇게 싫어, 그치? 수학 그러면 막 수학과를 채우고 전부 다 미적 막 이러고 이거 똑같아. 그러면 논술은 국어과가 제일 잘 쓸 거라는 생각하고 있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국어과도 개털이요. 웃겨. 국어과 있을 텐데 국어과 논술하라고 그러면 이게 발로 쓴 건지 뭘로 쓴 건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논술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와서 늘 물어봐요. 교수님 논술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얘기해요. 잘 쓰면 돼요. 어떻게? 잘.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지금 표정하고 똑같아요. 교수님 논술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어요? 잘.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얼굴이 이렇게 웃음기 있다가 싹 없어지고 이 새끼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씨. 내가 욕한다는 얘기는 이런 식의 욕이야. 막 되게 그런 욕이 아니고 속으로 그러니까 이 새끼가 지금 무슨 욕이하는 거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논술 잘 쓰려고 물어봤더니 잘. 정답이긴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이거 진짜 미치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그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자네는 뭐를 전공했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이제 대학 교수니까 학생들한테도 이제 너는 막 자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냥 저한테 수업 들어온 사람이긴 하지만 수업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자네라고 부르는 게 좋지. 저는 다른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한 거니까 예비 선생님들이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데 전 선생님이라고 여러분들 부르지 않습니다. 웃기고 앉아서 선생님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미역국 마시지 마. 아직 멀어서 선생님 되려면. 여러분들이 나보다 먼저 태어나서 먼저 태어난 사람. 네, 나만 선생. 여러분들은 후생 이렇게 부를 거야. 저는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말 안 하고 그냥 누구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더 좀 친근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자네는 전공이 뭔가 그럼 예를 들면 경제학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 예를 들면 아니면 저 영어인데요. 그럼 이제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영어를 전공했다면 나는 잘 모르겠지만 섹스피어라는 사람이 있긴 한 것 같아. 내가 들어보니까. 그럼 섹스피어 뭐 이렇게 그치?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섹스피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자네가 잘할까? 내가 잘할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피식 웃으면서 그래도 제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치? 나는 영어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치? 그럼 무슨 말이에요? 논술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해? 지식이 필요해. 지식. 알아야 쓰는 거야. 그러니까는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논술을 어떻게 하면 잘해요?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사실 대답은 뭔지 알아?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 논술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죠? 여러분들 우리 지금 한겨울이니까 오뎅 얼마나 먹고 싶다. 그치? 오뎅에다 정종 한잔 하면 짱인데. 저는 먹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먹는 얘기가 모든 사람한테 다 공통된 말이니까. 그래서 그게 느낌이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교사가 되었을 때 예를 들을 때 먹는 거 예를 들면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해요. 근데 막 예를 들었는데 섹스피어가 어쩌고 저 새끼 뭔 말 섹스피어는 왜 이걸 이럴 수도 있잖아.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과를 예를 들 때는 수학 예 안 들어요. 수학 예 들으면 싫어해. 영어 예 들어도 싫어해. 그치? 근데 모든 학생들이 그래도 느낌을 갖고 있는 과목이 하나 있지. 그 뭐. 그렇다고 해서 그 과목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터부시하는 게 아니야. 일반적으로는 그냥 체육 그렇지. 여자들은 막 나가는 게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체육은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근데 수학은 이렇게 경직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예를 들어 수학을 들어가 아니면 음악 이런 걸 들어요. 편하니까. 아무튼 그러면은 오뎅을 저는 그 어묵이
정말로 저한테 여러분 오뎅에 대해서 뭐 쓰라고 하면 몇 줄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다. 겨울 거다. 그치? 하나에 500원? 어떤 거는 1,000원? 꼬부리 어묵도 있고 기른 어묵도 있고 요거밖에 모르잖아. 나도 그랬으니까. 왜? 나는 그 오뎅을 다 생선 살로 만드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있죠? 진짜 그래? 아니에요. 밀가루 겁나게 많이 들어가요. 밀가루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요. 저는 다 그게 생선살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식당 가면 어묵만 나오면 저 오뎅 좋아하니까 막 이만큼씩 갖다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 마트 한번 가보세요. 1,000원짜리 오뎅은 살은 10%밖에 안 들어있어요. 전부 다 밀가루예요. 근데 똑같은 크기인데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100% 흰생, 생선살 뭐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저 부산 어묵 몇 군데 그 상호 있잖아. 여기서 얘기하면 PPL도 아니고 얘기해 좀 그러니까 뭐 거식 어묵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데 거는 뭐라고 선전 안 해요. 전부 다 무첨가 이렇게 선전해요. 그러면서 밀가루 전혀 없고 생선살만 100%. 그럼 그거는 하나 먹으려면 2, 3천 원 줘야 되지. 그럼 그거를 알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논술거리 하나가 더 생기지. 오뎅에 어묵에 대해서 쓰라고 그러면 어묵은 일반적으로 흰 생선살 갖고 하지만 가격과 관계되어서 밀가루가 몇 퍼센트 첨가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 벌써 나 2줄 썼잖아. 그럼 논술은 어떻게 해야 잘 쓴다? 알아야 된다. 뭐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 전공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논술을 어떻게 해요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 물어보면 안 돼요. 그거 물어보면 정말로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일단 알아야 그때부터 써. 이 쓰는 거는 나중 가서 연습하는 거야. 뭐부터 해야 되니까? 내용부터 알아야 논술을 할 수 있어.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논술이라는 게 그럼 뭐냐? 일단 논술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보다 내용이다. 그래서 저는 기본 내용을 굉장히 강조해요. 여러분들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제 수업을 듣던 안 듣던 논술을 하기 위해서 기본은 알아야 돼. 아시겠죠? 시험지가 주어지면 답안지가 2장이에요. 앞뒤 2장. 앞으로 2장 이렇게. 그러니까 앞뒤 1장이에요. 여러분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비포 용지예요. 5줄짜리가 5술씩 되는 게 5개가 있어요. 25줄이에요. 뒤까지 50줄이에요. 그 50줄을 꽉 채워야 돼요. 교수님 어떻게 채워요? 나중 가면 채울 게 너무 많아져. 김인식 교육학을 들은 학생들은 채울 게 너무 많아져.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아. 왜? 많이? 아니까. 할 말이 많어.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많아.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게 일단 중요하다. 이해됐죠? 그럼 논술이라는 거 뭐냐? 첫 번째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논술의 개념. 오래간만에 영어 나왔어. 긴 아저씨 사전에 의하면 그렇잖아. 거기 긴 아저씨 사전. 그치? 롱맨. 그치? 긴 아저씨 사전에 의하면 논증은 아규먼트 하는 거예요. 논증하는 거 뭐냐? 옳고 그름에 대하여 그 다음 보세요. 뭐 그 이유와 근거를 들어. 너 체벌 좋아해? 싫어해? 물어봤어요. 좋아해요. 누구는 싫어해요. 그거면 답이 아니잖아. 그럼 논술은 어떻게 된다고? 왜 좋아하는지, 왜 싫어하는지, 뭐를 가지고? 이유와 근거를 들어. 그 이유와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돼? 나 혼자 생각? 아니죠. 그게 뭐예요? 이론이죠. 그게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체벌을 하면 안 된다. 왜? 체벌을 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론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무어도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면접에 선생님 면접할 때 이제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 자리에서는 왜? 지금 1차 붙었으니까 요거만 붙으면 이제 진짜 선생님이니까 교감 선생님들이 안경 이렇게 끼고 이렇게 깔죠. 이렇게 끼고 이렇게 물어봐.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물어봐.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체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저는 체벌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왜요? 이걸 물어봐. 그 얘기는 뭐예요? 정확한 근거를 대면서 플러스 알파로 뭐 내 생각이 그래서 이렇다. 결론 내 생각이 이렇다라는 걸 얘기하려는 거 뭐예요?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근거를 대서 내 생각이 이렇다. 그
그래서 나는 훌륭한 교사 될 거니까 나 좀 뽑아줘. 이 얘기잖아. 그쵸? 그거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훌륭한 교사 될 수 있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앞에 뭐라고요? 근거를 대야 돼. 근거. 왜 골고루 먹어야 돼? 우리는 한 줄밖에 못 쓰잖아. 건강하려고. 근데 영양 선생님들은 할 말이 많겠지. 많어. 그게 뭐야? 이론이란 말이야. 근거란 말이야. 이해되셨죠? 올해 시험에 이따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특징적인 게 하나가 명칭을 쓰고 개념을 써라. 여러분 아는 거 있어요. 잠재적 교육과정. 쭉 써놓고 이거는 뭐게? 명칭 1점. 잠재적 교육과정 이게 답이야. 거의 가로놓기야. 개념을 써라. 그럼 뭐야? 개념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론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즘 재작년 교육학이 이게 서술형 같은 논술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술 시험이라고 안 해요. 어디 가서도. 기출문제를 한번 봅시다. 볼게요. 3쪽이에요. 3쪽에 있습니다. 2019학년도 중등 임용시험 교육학논술 기출문제 분석. 그래서 1번 문제 원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 원안인데 제가 타이핑한 거예요. PDF로 잘라서 넣을까 그러다가 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제 제시문에 보니까 장면 1, 2, 3, 4가 있죠. 샵 1, 2, 3, 4 이렇게 있어요. 이거 낸 교수가 스타그램을 좀 많이 하나 봐요. 샵 1 이거. 자 아무튼 이렇게 있어요. 그 샵 1번을 한번 볼게요. 평소에 A 학생은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B 학생은 수리 능력이 우수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렇다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모둠 활동을 보니 다른 학생을 이해하고 도와주면서 상호작용을 다 잘하는 두 학생의 모습이 비슷했다. 자 A는 뭐라고요?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B는 수리 능력이 뛰어난데 이 두 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도와주고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더라. 이 학생들의 특성을 잘 살려서 모둠을 이끌도록 하면 앞으로 도움이 될 거야. 그런데 C 학생은 모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모둠 활동에 참여하는 걸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장독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자신의 감정과 장단점을 잘 이해한다. 이거를 이제 가드너에 관계되는 문제인데요. 가드너에 의하면 이거를 개인 지각 지능 이렇게 얘기해요. 개인 지각 지능 편이다. C 학생을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개별 과제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자 그리고 밑에 배점을 봅니다. 배점 첫 번째 샵 1과 관련하여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관점에서 A, B 학생의 공통적 강점으로 파악된 지능의 명칭과 개념. 그치? 이게 이제 뭐냐면 대인관계 지능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드너는 다중지능에 의하면 지능을 8과 2분의 1개로 얘기해요. 그러면 8과 2분의 1개가 뭔가를 외울 수 없어요. 아니 외울 수는 있겠지. 몇 년 공부하면 10년 공부하면 그럼 우리 10년 공부할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외울 수 없어요. 아니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이거 8과 2분의 1인데 이렇고 이 중에 굉장히 특징적인 게 실존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2분의 1개가 그게 실존지능이거든요. 혹시 낸다면 실존지능 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수업을 했냐면 가드너의 다중지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 요거를 얘기해라. 뭐냐 이게 대인관계 지능을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교사예요. 교사. 그러니까 우리 교사 뽑는 거니까 뭘 예를 들면 돼. 교사에다가는 예를 들어야 되잖아. 그게 올바른 거잖아. 우리 교사를 뽑는데 시험 문제가 예를 들면 탐험가 이거 지능이 뭐냐고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 우리 누굴 뽑는 거니까. 교사를 뽑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교사를 뽑는 거니까 우리가 쓰더라도 교사인 내가 어떤 지능이 필요한가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써라. 그래서 예를 들면 교사는 이라고 써라. 그리고 대인관계 지능이 있다 이렇게 써라 라고 얘기해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낸 게 아니고 덜커덕 안으로 돌아서 요게 뭐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나 이게 첫 번째 문제인데 저하고 공부한 학생들이 이거 보는 순간 교수님 교사 이거 무조건 외우라고 그랬었는데 덜컥 다 써버렸어. 대인관계 지능. 그리고 개념은 뭐예요? 개념은 요 위에 있잖아. 다른 학생을 이해하고 제시문에 있잖아.
웃기는 거 이건. 그러니까 명칭 1점, 개념은 거저 먹어라 이렇게 준 거야. 그러니까 땡큐 그러고 받아 먹으면 돼. 제시문을 갖고 이제 거기다 말 붙여갖고 쭈글쭈글 혼자 쓰면 된단 말이야. 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개념과 명칭과 개념 이렇게 돼. 그럼 어떻게 돼? 명확하게 우리는 기본 내용에 충실해야 될 것이다. 자, 대답. 그러면 요거 개념과 명칭과 개념 쓰는 건 대답. 논술이야, 서술이야? 서술이 주관식이지. 그래서 주관식 한 문제. 논술이 아니고 주관식 한 문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똑같아요. 다 주관식 문제예요, 그냥. 그리고 논술은 맨 마지막에 있어요. 맨 마지막에 뭐 논술의 구성 및 표현 5점 이렇게 돼 있죠. 요것만이 논술이야. 요것만이. 그러니까 20점 중에 주관식 몇 문제? 4문제. 거기다 논술 몇 문제? 1문제. 그러니까 논술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논술을 어떻게 써요? 이건 나중 얘기다. 이건 5점짜리야. 15점이 뭐야?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용.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논술 20점이 아니고 주관식 15점 4문제 또는 16점 하나에 4점씩 그리고 나머지 4점 내지 5점이 논술, 서론, 결론 어떻게 쓰는가. 서론, 결론 어떻게 쓰는가는 나중에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해주면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김인식 교육학을 찾으시면 여러 개 영상이 올려져 있는데 그중에 서론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내가 수업한 우리 5, 6월 달에 제가 그 수업을 해요. 서론은 어떻게 쓰고 이제 그때부터 좀 연습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만 잘라가지고 16개 올려놨어요. 서론 쓰는 거. 미리 한번 논술 어떻게 써야 되는가 싶은 사람은 그거 한번 찾아서 보세요. 16개 올려놨어요. 수업 16번 했으니까 올려져 있어요. 그 5, 6월 달에는 제가 논술 쓰는 거를 과제를 줘요, 이렇게. 그러고 서론을 쓰도록 해요. 그러고 그게 끝나면 이제 결론도 써보라고 그러고 서론을 썼는지 어떤지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첨삭도 해주고 가끔, 그 다음에 인강생들은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감을 잡는 이제 시작해. 이거는 감이야. 이건 내용이 아니니까. 대충 이렇게 쓰는 거겠구나. 이렇게. 그러고 그게 조금 지나면 제가 정확하게 서론, 결론, 본론을 어떻게 쓰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논술에는 왁구가 짜지는 거야. 그러나 이거는 5점밖에 안 돼. 뭐가 중요해? 내용. 그러니까 지금은 논술을 어떻게 써요? 라고 물어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대답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그냥 잘. 그치?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우문현답이잖아, 정말. 그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한다. 아시겠죠? 전공도 똑같아요. 어차피 전공은 서술이고 그런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다시 앞으로. 그러니까 결국 논술은 그 이유와 근거를 대는 거니까 더더군다나 시험 문제가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뭐가 필요하다? 글 쓰는 연습은 나중에. 뭐가 필요하다?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해요. 정말. 이해되셨지 이제? 그러면 왜 김인식이가 내용을 그렇게 강조하고 수업을 그렇게 하는지 이제 나중 가면 이해가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쓸 게 많아진다. 쓸 게 많아. 60분이 모자라. 김인식 교육학을 들은 학생들은. 그게 나는 최고 걱정이에요. 나중 가면. 모의고사 볼 때 쓸 게 너무 많아요. 교수님 뭐를 안 쓰고 뭐를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면 돼. 근데 지금은 아는 게 없으니까. 어떤 선생님들 그런데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학생들이 하는 말이야. 어떤 선생님은 개요도는 어떻게 쓸 건가 이렇게 아웃라인 짜는 거예요. 그거를 30분 아웃라인 짜고 이걸 그대로 여기다 30분 옮긴다. 그래서 미친 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쓸 게 많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요. 논술은 자 대답. 그럼 논술은 아는 만큼 써진다. 아는 만큼 써진다. 이해되셨죠? 근거를 대는 게 중요하다. 그럼 1차에는 교육학이 몇 점? 아까 20점이었죠. 전공 80점. 2차에는 비교과 선생님들은 면접만, 교과 선생님들은 면접과 수업 실연이 있죠. 면접은 뭘 갖고 해요? 전공 과목 갖고 해요? 교육학 갖고 해요?
교육학이잖아요. 그쵸? 수업 시련은 뭘 갖고 해요? 제재는 내 교과 내용이지만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걸 갖고 하지만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아는가 모르는가를 보는 게 아니고 그걸 얼마나 아이들한테 잘 전달하고 수업을 제대로 하는가를 보는 거죠. 이거는 뭘 갖고 하는 거예요? 전공 갖고 하는 거예요? 교육학 갖고 하는 거예요? 교육학. 전공 갖고 하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내용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뿐이지. 그렇게 본다면 교육학이 몇 점? 120점이에요. 120점. 최소한 100점은 돼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육학 시간을 맨날 청구하라고 그래. 이상한 새끼예요, 저. 교육학 선생이 교육학 수업 하라는 얘기는 안 하고 맨날 청구하래. 전공 열심히, 전공. 뼈저리게 느껴요, 다. 왜? 교육학은 걱정할 게 아니거든. 지금 다른 노량진에 계신 다른 교육학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2차 면접 수업을 하세요. 저는 안 해요. 왜? 그 면접 뭐 갖고 한다고? 내용 갖고 하는 거야. 교육학 내용. 수업 시간에 다 했어. 뭘 해 또 따로 안 해. 저 안 해요. 너무 무책임하세요. 뭘 무책임해. 수업할 때 다 했는데 뭘 또 해 그걸. 안 해요. 그런데 내가 해주는 게 있어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뭐냐? 1차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서지. 물론 1차 합격이 발표가 되면 수업 시련은 제가 봐줘요. 왜? 전공 교수들이 보는 거 다 조용히 얘기해야 되는데 거짓말이야, 거짓말. 왜? 그분들은 자기 내용은 아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는 아는데 그걸 수업해보신 분들이 아니란 말이야. 학원에서 수업하는 거 제가 보기에는 학원과 학교는 달라야 돼. 근데 사실 학원과 학교가 다를 이유가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그래요. 그럼 그분들이 지금 수업 시련 하시거든요. 그러고 와서 제가 보면 다 거짓말이야. 너 어디서 이렇게 배웠니? 어떤 교수님이 그랬대. 그럼 거기 가서 하든지 아니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든지 둘 중에 결정은 네가 해. 저는 교육학을 전공하기만 한 게 아니고 뭐 한 사람? 교사 한 사람? 선생님 했어요? 한두 해가 아니고 87년부터 2000년까지 교사했어요.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수고 그 교수 이전에 교사였으면은 그만한 능력은 갖춰져. 10년 이상 하면. 거기다가 내가 전공이 교육학이니까 지식적인 면도 결부시켜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거짓말하고 앉았어. 저러면 100% 떨어져. 눈에 보여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해줘야 되지.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건 해줘요. 면접은 뭘 갖고 하는 거다 똑같이? 내용. 그럼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교수님, 면접 어떻게 해요? 우리 기본서 다시 한번 넘기면서 이런 거 있었지? 이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이런 거 이렇게 써먹는 거라고 그랬었지? 그거를 다시 한번 봐라 그래요. 그것만 갖고 해도 돼요.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 뭐 교육부 시책이 어떻고, 뭐 교육청 시책이 어떻고 이런 거 하면 돼. 그거야 뭐 내가 안 해도 뭐 교육청 뒤지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2차 공부는 언제 한다? 2차 공부는 언제 하신다? 면접 공부는 언제 하신다? 1차 때 그냥 교육학 하면서 당연히 내 몸속에 체득돼야 돼. 그래 물어보면 덜크덕 얘기할 수 있어야지. 아무튼 이해되셨죠? 그래서 교육학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뭐가 제일 중요하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정땡이다. 오케이. 여러분 집에 가셔도 돼요. 이것만 알았으면. 또 말씀드릴 건 있긴 하지만 그렇다는 거야. 그렇다고 지금 가라는 건 아니고 열심히 왔는데 그치? 그래도 지하철 값은 뽑고 가야지 그치? 그 다음에 교육학 개념 논술의 어떻고 뭐 특성이 어떻고 넘어가시고 뒷페이지 한번 보시죠. 4번째. 그래서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 고득점을 우리는 취득해야 되잖아. 만점 맞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만점 맞으면 좋겠지만 김인식 교육학 수강한 사람들 만점상 굉장히 많아요. 보세요. 1번에 주어진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면 이건 그래. 뒤에 그 문제 성격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을 논 거를 바탕으로 뭐를 바탕으로? 논 걸 뭐에서 나온다? 다시 한번 내용에서 나온다. 알겠지? 내용에서 나온다.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두 번째, 주제들을 각각 분리하기보다는 그 영역의 전체적 지식 구조와 개념들과의 관계, 문제, 사고의 흐름 속에서 타주제와 연계성을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그 뒤에 페이지 보세요. 문제 원안,
다음은 땡땡중학교 김교사가 모둠활동 수업 후 성찰한 내용을 기록한 메모이다. 김교사의 메모를 읽고 뭐라고 돼 있어?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이라는 주제로 요 주제에 맞춰서 끼워 맞춰라 그런 말이야. 요게 이제 연계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아까 뭐를 지금 얘기하는 거? 조금 전에 이제 대인관계 지능이 문제가 있었잖아. 그럼 답이 그냥 대인관계 지능이지만 대인관계 지능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요 주제하고 맞춰서 어떻게 다 실에다가 끼워서 하나로 이렇게 목걸이를 만들어라.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논술을 하는 테크닉을 그때 이제 배우는 거야. 그건 나중에. 꼭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지 결국. 내용, 테크닉. 뭐가 더 먼저? 내용이 더 먼저. 테크닉은 얘기하죠. 1, 2월달 수업 저한테 듣는 분들 중에 교수님 첨삭 언제 주세요? 그럼 너 나가 그래. 다른 데 가세요 그래. 다른 데는 다른 선생님은 1월부터 첨삭해 주세요. 좋아. 개취니까 요즘 유행하는. 그치? 개취니까. 너는 그게 필요하면 그 선생님한테. 그러나 나는 내 논리적 사고에 의한다면 1, 2월 달에 첨삭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난 첨삭 1, 2월 달에 안 해 라고 대놓고 얘기를 해요. 3, 4월도 안 해요. 되게 좋겠지. 아니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논술 테크닉은 저한테 다른 데 여러분 수업 들으셔도 논술 테크닉 자꾸 어떻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럼 굉장히 좀 내 스스로 쪽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 얘기하면 안 돼. 아무튼 다 전부 다 저는 1년 커리큘럼 안에 다 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이해되셨죠? 그렇다. 그래서 이제 문제 원안을 한번 지금 다시 봤습니다. 좀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문제.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이 몇 명 있었지? 이 학생들은, 자, 문제 원을 봅니다. 이 학생들은 제대로 된 학습 경험을 갖지 못한 것이 아닐까? 자신의 학습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을까? 어쨌든 모둠 활동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있고 고민해봐야겠어.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가 이 학생들에 나타날 수도 있어. 생각하지도 못했던 결과, 이건 뭐냐면 이제 잠재적 교육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배점 두 번째 장면. 이와 관련하여 타일러의 학습 경험 선정 원리 중 기회의 원칙, 첫 번째 물어볼 설명하고 기회 원칙 갖고 이제 설명해라. 사실은 저는 기회 원칙을 물어볼 줄 알았어요. 근데 기회 원칙을 주고 설명하래. 그러니까 더 쉬운 문제지 사실은. 그렇지? 두 번째 만족의 원리를 물어보고 그걸 갖고 설명해라. 아까도 했지만 만족의 원리 이거 가로치고 물어볼 줄 알았는데 아예 대놓고 개념을 설명하라는 거야. 이건 명칭 없이.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잭슨이 잠재적 교육 과정의 개념을 쓰고 개념. 그 개념의 근거에 김 교사가 말하고는 생각지 못했던 결과 예. 그래서 잠재적 교육 과정 항상 예를 들어야 되는데 그 예를 들어라. 이 예는 어떤 게 있을까? 너무 많아. 이 예는 너무 많아. 그래서 답이 없어요. 내가 답이 없다고 얘기하는 말은 다 답이다 그 말이야. 벗어나지만 않으면 다 답이야. 잠재적 교육 과정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학생이 배우는데 학생이 배우는 것 중에 잠재적 교육 과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못된 것도 배운다. 이게 잠재적 교육 과정의 특징이에요. 표면적 교육 과정은 선생님은 못된 걸 가르쳐요? 잘된 걸 가르쳐? 잘된 거. 근데 잠재적 교육 과정은 못된 것도 배운다. 이래서 우리가 교사가 제가 수업하면서 그래야 될 잠재적 교육 과정은 못된 것도 배우기 때문에 교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잘된 것만 배우면 관심 안 가져도 돼. 어차피 잘 될 거니까. 근데 못된 것만 배우니까 교사가 관심을 가져야 돼. 이놈 새끼들 이렇게 해도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러고. 내가 이 얘기했더니 어떤 학생이 저한테 참 예리한 학생이야. 내 수업 계속 들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 저한테 블로그에 교수님 수업 시간에 욕 좀 그만하세요. 그 밑에 이렇게 붙여놨어. 논리적 근거를 대서 잠재적 교육 과정에 의해서 저도 배울지도 몰라요. 아무 말도 못했잖아. 논 거로 그렇게 돼가지고 나도 욕하려다가 아니야. 그래 알았어 미안 이러고 말았어 그냥. 잘 배운 놈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예를 드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예를 쓰면 다 답이에요. 여기는. 그다음에 세 번째 섹션 보겠습니다. 모둠을 구성할 때 태도나 성격과 같은 정의적 요소도 반영해야 되겠어. 정의적. 진술문을 몇 개 만들고 설문으로 간단히 평가하고 신뢰도는 점점 점검해보자. 학생들이 각 진술문에 대한 반응을 등급으로 선택하면 그 등급 점수를 합산하는 척도를 써야 되겠어. 이 척도가 이제 뭐냐? 평정 척도라는 거예요. 평정법이라는 거. 다른 말로 리커트 척도라는 거 우리가 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김인식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1, 2, 3, 4, 5. 매우 좋아한다 1, 조금 좋아한다 2, 보통이다 3, 나빠한다 4, 겁나 샹 5. 그렇게 하는 거
알잖아. 그치? 그게 이제 평정척도라는 건데, 그거 물어본 문제였었어요. 답이 그래서 평정척도 또는 리커트 척도가 답인데, 아무튼, 설문 문항으로 쓸 진술문을 만들 때 이 척도법의 유의점을 꼭 지키자. 이게 이제 또 문제고, 밑에 조금 더 보면. 그리고 평가를 한번 실시해서, 잘 봐봐. 평가를 한번 실시해서 신뢰도를 추정해야 할 텐데, 신뢰도 중에 평가는 한 번만 하래. 평가를 2번 하는 거는 재검사 신뢰도라고 그래요. 평가를 실시를 한 번 하는 거는 재검사 신뢰도가 안 되면 그 밑에 동형검사도 한 번 하고요. 반분 신뢰도도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문항 내적 합치도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한 번 해요. 근데 잘 보세요. 평가를 한 번 실시해서 신뢰도를 추정해야 할 텐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반분 검사 신뢰도는 단점이 너무 크니까 다른 방법. 그럼 반분 신뢰도보다, 요 잠깐 써볼게요. 재검사 신뢰도라는 게 있어요. 이건 재검사니까 검사를 몇 번 해? 예, 검사를 2번 해요. 실시를.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이제 이렇게 해가면서 수업을 하는데, 아무튼 2번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한 번 해요. 한 번 하는 게 뭐냐면 반분 동형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는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반분 신뢰도를 낸다. 근데 반분 신뢰도도 이게 그지 같다 단점을 써요. 그래서 쓰는 게 뭐냐? 맨 마지막에 문항 내적 합치도를 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고 학생들이 시험 보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교수님, 요게 답이에요. 문항 내적 합치도. 이게 답이에요. 요 답이에요. 왜? 반분 신뢰도가 문제가 많으니까 뭘 써야 되지? 그러니까 반분 신뢰도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좋은 게 문항 내적 합치도라는 건데, 제가 이거 수업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죠. 문항 내적 합치도 이거 시험 문제 내면 대박이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수업하면서 대박이다라는 말 몇 번 써요. 이동국 아들 대박 말고. 이거 대박이다. 왜? 이것까지 시험 문제 내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나도 몰라. 이것까지 시험 내면, 이거는 시험 내면 사실은 안 되는 거야. 너무 어려워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는 대박이야 이건. 그러나 이게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원을 가서 논문을 쓸 때 신뢰도는 전부 다 얘 갖고 낼 거야. 그래서 얘를 크롬바크 알파 개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 그때 애들이 그것까지 썼대. 크롬바크 알파 개수. 이거 딱 나오는 순간 우리 교수님 대박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문항 내적 합치도 쓰고 가려고 크롬바크 알파 막 썼대. 저 이거 모의고사 낼게 안 낼게? 낼게 안 낼게? 냈을 것 같아 안 냈을 것 같아? 아니 안 냈어요. 왜? 이것까지 되면 내가 대박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걸 내면 어떡해. 확률적으로 여기까지 나면 이건 안 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응? 교사가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 나중에 논문 쓰고 석사과정 하고 이럴 때나 필요한 거야. 근데 개념상으로 이렇다. 이거 대박이다. 그리고 저 모의고사에 이거 언급도 안 했어요. 내가 대박이라고 그러고 내가 되면 이율 배반이잖아. 그치? 그런데 이건 언제 학생들한테 형성평가로 냈어요. 1, 2월 달, 3, 4월 달에는 공부한 거니까 형성평가를 해요.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는가는 블로그에 제가 올려놨어요. 1, 2월 수업 안내. 그래서 제가 예쁘게 촬영해서 늘 제가 UCC를 혼자 찍는데 이번에는 제가 수업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 모니터, TV 갖고 촬영을 했어요. 그거 한 6분 정도 돼요. 블로그에 올려져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형성평가를 맨날 푸는데 그 형성 조금 이따도 나올 거. 그 형성평가에 제가 가로놓기 시험 문제로 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다 알고 있어요. 저 수업 들은 애들은. 이거 다 대박인데 그걸 다 썼다는 거야.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논리적으로. 대놓고 물어본 게 아니야. 반분 신뢰도가 그지 같으니까 뭘 써야 돼? 논리적으로 알아야 그 말을 쓰는 거지. 이해되셨죠? 아까 똑같아요. 잠재적 교육과정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나쁜 것도 배운다. 교사는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 면접에 가서는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고 대답해야 돼. 제가 팁으로 늘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낸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 기본. 제가 교육학을 몇 년 공부했는데 학부생 제가 81학번이에요. 81년이 언제 썼는지도 몰라. 그치? 응답하라 1988밖에 없어. 그치? 1981은 있지도 않아. 88년이면 제가 교사 2년 차. 87년부터 교사했으니까. 81학번이에요. 그리고 여태까지 교육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사를 94년에 했고, 박사학위를. 98년에 했군요. 94학번에 했으니까 98년에 박사학위를 했고.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야? 결국은 또 뭐야 이것도? 뭐에 대해서 알아야 돼? 기본적인 내용. 얘기할 거 없어요.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럼 밑에 이제 답지 보세요.
자, 배점. 세 번째, 3에서 언급된 척도법의 명칭과 아까 했죠, 평정법이라고.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지금 작성 유의할 점 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 작성 유의점 요거는 수업한 적이 없어요. 요거는 수업한 적이 없어요. 평정법에 대해서는 모의고사도 냈고 어떻게 유의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거는 결국 측정이라는 개념이니까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측정할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뭔지 아세요? 제가 늘 얘기해요. 측정 그럼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죠? 오차예요, 오차. 그게 신뢰도거든요. 그래서 측정 그럼 무조건 오차. 그럼 답이 뭐냐?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이게 답이에요. 그 방법은 네 맘대로 쓰세요. 이건 또. 그러니까 측정 그럼 항상 따라다니는 오차라는 단어예요. 전부 다 막 뇌리에 막 박혀 있어요. 다 모든 학생들이. 근데 어떻게 썼니? 이거는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 거 작성할 때 어떻게 유의해야 되는 거 어떻게 썼니? 그랬더니 교수님 뭘 맨날 똑같이 뭘 신뢰도인데 뭘 오차 갖고 얘기하면 되지. 뭘 의미를 명확하게 질문한다. 뭐 이런 거 하면 되죠. 뭘 잘했다 그랬어요. 이것도 답이 오차라는 개념만 갖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는 답이 없어요. 그거 쓰면 돼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수업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따 뒤에 보면 제가 뭐라 하냐면 70%밖에 못 맞췄다 내가 그랬어요. 나는 적중이란 말 못해. 이거 갖고는. 나 분명히 이거 안 냈는데 작성할 때 어떻게 할 건가? 양심적이어야 되잖아. 그치? 교사가 거짓말하면 되겠어? 야, 얘들아, 여기 봐봐. 내가 아까 여기 뭐라고 얘기해? 뭔지 알죠? 여기 동그라미고 뭐였다고 이거 답이? 문학 내처갑지도 벌써 다 알았어. 아, 이거 또 내면 좋겠는데, 그치? 났으니까 안 나, 이제. 외울 필요도 없어. 문학 내처갑지도 요게 답이야. 요게 답이야. 문학 내처갑지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신뢰도에서 나왔어. 그러면 시험 문제, 신뢰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와 문학 내처갑지도는 같은 문제야, 다른 문제야? 같은 문제야, 다른 문제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느냐? 시험 문제를 할 때 그래서 문항을 많게 한다. 질문을 명확하게 한다. 이 답과 문항 내적 합치도란 요 단어를 쓰는 답은 같은 문제다, 다른 문제다? 다른 문제지. 전혀 다른 문제자에. 그치? 요 신뢰도는 서울이고 요거는 노량진이요. 그럼 서울 물어보놓고 시험지에서 노량진이 답인데 서울이 어쩌고저쩌고 남산타워가 있고 그럼 무슨 노량진과 뭔 차이, 뭔 관계겠는데. 물어볼게요. 신뢰도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시험은 문학 내적 합치도를 내는 게 문제였어? 자, 적중, 안 적중? 적중, 못 적중? 적중한 거야? 못 적중이지. 이건 적중 아니야. 다른 말이야, 이거는. 이해되세요? 그럼 뭐라고 써놨는지 알아? 적중했대. 신뢰도란 단어 때문에. 아유, 또 욕해야 되는데. 아니야, 다른 선생님들 욕하면 안 되지, 그치? 올바르지 않아. 그러니까 학생들을 자꾸 현혹시킨단 말이야. 난 그게 정말로 우리 교사들은 어떠해야 된다? 학생에게 믿음을 줘야 돼. 거짓말하면 돼, 안 돼? 안 돼. 나 적중 못했어. 이거 얘기 안 했다고 그랬지? 그래서 나 몇 프로 적중했다고 요 문제는 70%. 이렇게 썼어, 나. 다른 건 다 적중했는데 요거는 못했어. 요 얘기는 못했어. 설명한 적이 없어. 요것만 갖고는. 다른 이론 갖고는 다 쓸 수 있는 거지만. 무슨 말 이해되죠? 한번 여러분들 어느 선생님들 다 한 친구 보세요. 보면은 이 뒤에 근거가 이렇게 여러분들 거 보시면은 그 6쪽 7쪽에 근거를 제가 해놨는데 이런 근거를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고 문제를 보시고 그럼 이게 진짜인지. 다른 거죠. 여러분들 다른 선생님 욕하라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능력이 필요하다. 이해되셨지? 1번에 다중지능 보세요. 해설지에 뭐라고 돼 있어? 가로 1번에 밑줄 친 거. 예를 들면 거기 써 있지. 이거 내가 타이핑한 거 아니야? 시험 문제 냈던 거 그대로 PDF로 이렇게 잘라서 붙였어. 왜 내가 다시 타이핑 치면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 그치? 이거 진짜 있는지 없는지 보면 돼. 영역별 모의고사 6회 해설 부분. 그럼 내 수업 들은 사람한테 6회 주문 보여줘. 6회는 먹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아니야. 맛있게 먹어야 돼. 6회 좀 보여줘. 그래 봐갖고 이게 있으면은 내 말이 맞는 거고 없으면 거짓말이지. 그치? 예를 들면 거기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인관계 지능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분, 동기, 욕구를 식별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이 높은데 대표적으로 뭐라고 써놨어? 교사 낸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답이 대인관계 지능. 이게 아까 답이었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타일러 거 얘기할 필요 없고 어디 거 한번 보시냐면 그걸 보세요. 그 7쪽 한번 보세요. 7쪽. 평정법 아까.
바로 3번에 척도법 평정법 있죠. 요거 똑같이 해설지예요. 흥미, 태도, 인성, 가치관, 자아개념 같은 정의적 특성은 인간의 내면적인 속성으로 우리가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심리적 성향이다. 이러한 특성은 직접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관련된 진술문을 고르고서 간접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 아까 정의적인 거 한다고 문제 있었잖아. 그래서 나온 거야. 척도법은 솔직히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뭐라고 해서 반응 결과 신뢰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시험 문제였지. 나는 여기서 지금 신뢰도를 어떻게 높일 거라고 얘기했어 못했어? 못했지. 미싱이지. 그치? 나한테 지금 미싱이지. 그치? 그럼 내가 100%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뒤에 문학 내적 합치도. 8번에 적중 다 또한 반본실도 문항 수만큼 무한대로 구한 후 평균을 내므로써 가장 신뢰도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가로 합치도이다. 문학 내적 합치도. 이게 답이었단 말이야. 똑같이. 똑같은 문제고. 이해되셨죠? 그러고 어디를 보시냐면 4쪽을 한번 보세요. 아, 지자랑 그만해야 되는데. 그치? 토 나오는데, 지작 많이 하면, 그치? 4쪽에 보니까, 거기 보세요. 4쪽에 3번. 척도법과 신뢰도 논제. 사실 척도법은 정의적인 것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된 답의 하나로 모의고사에서 출제하지만 이것이 구체적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출제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다. 내가 이거 쓴 거예요. 블로그에 써있는 자료 그대로 지금 쓴 거예요. 블로그 보시면 똑같이 있어요. 척도법은 객관식에서도 2009년 중대에서 단 한 번 출제된 바 있기 때문에 너무 지엽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출제되어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당황하셨어요? 이거 당황했어 내가. 그래서 지엽적인 이 문제는 본인도 미신된 것이었다. 이것이지 이거 왜 내가 썼는지. 그러나 문학 내적 합치에 대한 신뢰도의 개념, 1, 2월 개념만 3, 4, 5, 6 개념에서 늘 설명된 부분에 조금만 기억하면 대설때 해결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 논제는 70% 적중했다. 내가 이렇게 썼단 말이야. 이거 70% 적중하고 그거 하는 내가 놓쳤잖아.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러나 아까 신뢰도는 늘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 썼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미칭한 거 마찬가지. 맞는 말이지. 자, 여러분들 교사가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이 뭐예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뭔지. 그러나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 수업에 있어서 수업하라는 데서 가장 밑바닥에 깔려져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레포. 들었죠? 상담할 때만 레포가 아니고 수업에서도 레포가 형성되어 있어야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래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으니까 맞겠지. 레포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저 씨발 저 또 거짓말하고 앉았네. 저 씨. 여러분 어떤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수업 잘하시는 어떤 선생님 계셔요. 그런데 그 선생님하고 여러분들하고 고등학교 때 레포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서로 믿고 의지하고 그런 게 형성되어 있었으면 선생님이 야 오늘 선생님 좀 바쁘니까 니네 좀 자습 좀 할래? 그럼 예 그러고 자습하지만 레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선생님 바쁘면 자습하라고 가끔 그러잖아. 자습 좀 할래? 예 그러고 나가는 순간 야호 그러고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 상담에서만 레포가 아니고 그럼 레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뭐다? 신뢰감. 우리 선생님은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선생님한테 무슨 말을 해도 선생님은 다 이해해 주실 수 있고 더군다나 그러면 선생님이 무슨 말 해도 아이들이 맞아 우리 선생님 그러시니까 맞는 말이고 그래야 돼. 이게 뭐야? 결국은 교사로서 내 교권을 지키는 일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셨지? 요즘 교권 문제 많잖아. 그래서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학교 떠나야 되겠어. 그럼 나는 뭐라고 그러냐 거기다 대놓고 떠나 이씨 말마. 왜 학교에서 교권이 무너져? 원인이 누구예요? 애들 때문에? No. 지가 잘못해서 그래. 지가 잘못하니까 선생님이 애들이 대들지. 여선생님이라고 대들어? 아니야. 여선생님 중에서도 그 래퍼가 형성돼 있으면서 카리스마 막 키는 작지만 막 카리스마 막 빵빵 내뿜는 선생님은 애들이 남학생도 근접 못해. 무슨 말이 이해되지요? 교권은 누가 지켜야 돼? 누가? 내가. 그러려면 가장 기본이 뭐다? 교사가 믿음을 아이들한테 줘서 레포를 형성해야 돼. 그래서 제 교육학 이름이 뭔지 아세요?
ET. 그래서 잉글리시 티처 아니고 excellent teacher. The teacher of the teacher. 티처들 중에 티처. 베스트가 아니고 티처들 중에 티처. 진짜 선생님. 참 선생님. 그치? 이슬 중에도 참 이슬 좋아요. 그쵸? 참 이슬. 기름조, 참기름. 뭔 말하는 건 잘 모르겠어, 나도. 아무튼 그런 게 있어.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70% 써놓은 게 그냥 쓴 게 아니야. 왜? 다 적중했다고 쓰지. 그럼 애들은 뭐 이게 진짜 적중했는가 뭐 살펴보겠어? 이렇게 한번 뜯어볼까? 안 뜯어봐. 그냥 적중. 아, 적중했구나. 올바르지 않아. 하늘을 우러러 해가 떴는 걸 봐야지. 비타민 D를 형성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가 아셨죠? 그럼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돼? 아, 우리 선생님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래. 그럼 믿음이 생긴단 말이야. 무슨 말을 해도 믿음이 간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꿈을 그리시라고 그랬죠. 꿈을 그리고 뭐까지? 그 꿈에다 플러스 알파. 나는 진짜 ET가 될 거야. 제 수업 듣든 안 듣든 상관없어. 나는 진짜 교사가 될 거야. 진짜 교사. 교원대 가니까 그게 써 있었어요. 교원대 강당에 특강 갔는데 교원대 강당에 The teacher of the teacher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물어봤어. 야, 이게 무슨 뜻이야? 아, 교사들 중에 교사죠. 맞는 말이잖아. 그치? 근데 탁 그럼 교사들 중에 교사는 어떤 교사인데? 아무 말도 못해. 여기 교원대 출신 있으세요? 아마 없을 거야. 교원대 출신이란데 아마. 왜? 티처들 중에 티처인데.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한데. 그 프라이드 때문에 그거 써놓은 거였어. 내가 어떻게 진정한 교사가 될 것이냐가 아니고 우리는 교원대 때 뭐 어떤 새끼들 지랄 이런 식의 그거 구절이었어. 얼굴빛을 탁 보니까. 그게 아니단 말이야. 무슨 말이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좋은 대학 나온 선생님이 잘 가르쳤어요? 그거와 관계? 없어요. 그쵸? 좋은 대학? 어디가 좋은 대학이요? 새로 진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요. 그치? 그게 좋은 대학이지. 얼마 좋아. 그치? 이 노량진 여기 임원고시하는 이거 꽂았어. 건물 제일 꽂았어. 노량진에서. 책상이 이게 뭐야. 진짜 후져. 아우, 좋은 학원 아니야. 그치? 새로 친 학원에 최고 좋아. 그치? 저 옆에 있는 거, 그치? 메가타워, 막 이런 데 있는 거. 최고. 아무튼, 새 것일수록 제일 좋아.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왔다고 훌륭한 교사는 아니야. 그럼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내가 아이들에 대한 꿈, 내 꿈, 아이들과의 레포, 진실성, 그리고 얼마만큼 내가 열심히 하려는가, 정말로 얼마나 내 아이들인가를 생각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아셨죠? 저는 여러분들의 선배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교사가 될 거니까. 저는 교사였으니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선배 교사로서. 지금 학교 계속 있었으면 지금도 학교에 가고서는 이제 그치? 교감 선생님 뭐해? 그러고 내 교장하고 있을 테니까 교무부장 이따 끝나고 알지? 이렇게 하고 그러고 있겠지. 그렇지만 훌륭한 교사여야 된다라는 거. 한 가지 더. 공부에 있어서는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는 나는 그냥 교사가 아니야. 난 이티 될 거야. 알겠지? 꼭 좀. 우리가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뿐이 없어요.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밖에 없죠. 내가 무슨 비무장지대 저기 갖고 뭐 지피를 해체하는 데 갈 거야. 뭐 할 거야. 우리가 뭐 국회 가갖고 뭐 데모할 거야. 할 수도 있겠지만 교사들은 데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1인 시위밖에 못해요. 교사들은 공무원이니까. 그런 것도 못해.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들의 후세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이 나라에 제대로 개념이 박힌 인간들을 길러내는 것. 오케이? 우리들이 할래. 굉장히 큰 일입니다. 우리가. 아셨죠? 개념 박힌 인간들을 길러내는 것. 아무튼 참 그래서 어딜 보시냐면 정말 재미난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답이 될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다고 그랬죠. 가로 1번 보세요. 지금 4쪽이에요. 4쪽. 사쪽에 아유 막 수업을 이렇게 많이 하면 막
목이 막 이렇게 가라앉아요, 여러분. 느끼잖아요, 그쵸? 무슨 석탄 캐는 것도 아닌데 막 목이 이렇게 가라앉아. 자, 4쪽에 가로 1번 가드너 다중지능 논제 5째 줄 브라보. 그리고 뽑았죠? 개인 지각지능이 뛰어난 C학생을 위한 과제는 나름 소설 쓰면 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라고 소설 쓴다는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답이 없다. 거기에 맞는 걸 그냥 하면 다 답이다 이 뜻이에요. 소설 쓴다는 말이. 그 다음 무슨 소설 쓰면 되는 것이 문제가 없을까? 예를 들면 2015 개정교육과정 트렌드 맞춘다면 자서전 쓰기라든가 자신의 자아실험을 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 내면 돼. 이것은 정답이 거의 없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그럼 우리는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것이냐도 시간에 공부해야 된다. 오케이. 현실까지. 아셨죠? 그러려면 어떻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적용하려면 일단 뭐가 필요해?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해해야 된다. 아시겠죠? 무조건 외워라. 이런 수업은 올바른 수업이 아니다. 아니다. 그지 같은 수업이다. 책 있는 수업은 좋은 수업이다. 나쁜 수업이다. 그지 같은 수업이다. 나 욕 되게 많이 하고 있어 지금. 그지 같은 새끼들 많아. 나도 책 읽을 줄 알아. 이거 못 읽어? 고등학생, 중학생이 못 읽는 사람 몇 명 있긴 해. 그치? 예, 학교 가면 있어요, 걔네들. 뜨문뜨문 이러네? 그럼 걔를 위해서 지금 읽어주고 있어? 무슨 뭐 교사하고서 책 읽어주는 사람이야? 아니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페이지 수업, 10페이지 수업. 이거 5페이지구나. 한 페이지 수업과 5페이지 수업. 뭐가 더 시간이 오래 걸려? 몰라요. 왜 몰라? 한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어려우면 5페이지 수업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수학 보면 알잖아요. 수학 넘어가다가 뒤에 연습 문제 이렇게 왼쪽 오른쪽 연습 문제 이렇게 막 20문제 나머지는 앞에 거는 막 10분씩 보다가 연습 문제 나오면 하루 종일 풀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내용 갖고 얘기하면 안 돼. 교사는 어떻게 뭐를 해줘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이야. 그게 아셨죠?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설이란 말 여기 많이 써놨어요. 읽어보면. 그래서 올해는 소설이 조금 많았어요. 자, 그래서 5쪽에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럼 어떻게 공부할 건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니까 우리 설명이니까 이상의 문제를 확인해 보면 2019년도 교육학 문제는 일단 제시문의 내용을 참조하되 100점에 나와 있는 기준을 충족시키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 교육학 논술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면이다. 첫째, 너무 지엽적인 문제였어. 너무 지엽적인. 왜? 가드너의 다중지능에 대해서 쓰라고는 예상했는데 이게 대인관계 지능이 아니게 이거 물어볼 줄 몰랐다고 말이야. 너무 그 얘기 뭐예요? 논술보다는 정말로 주관식 서술, 가로넣기 같은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면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정도를 시험에 나올 것을 예견했었는데 구체적인 대인관계 지능을 묻는 문제였다. 물론 우리는 수업하면서 교사에게 대표적인 대인관계 지능만은 꼭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지엽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나 이번에 많이 했어요. 정말로 당황 많이 했어요. 둘째, 교육학 논술이 아니라 교직 논술 냄새가 너무 났다는 것이다. 교육학 논술과 교직 논술의 차이는 뭐냐면 교육학 논술은 이론을 쓰는 거고 교직 논술은 그냥 소설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잘해야 돼. 이게 답이에요. 애들을 혼내키지 말아야 돼. 이게 답이에요. 근데 교육학 논술은 왜 혼내키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쓰는 게 교육학 논술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소설 쓸 수 있는 게 많다고 했었죠. 이렇게 해서 이걸 교직 논술이라고 제가 얘기해요. 이것도 그냥 교육학을 알면 쓸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 교직 쪽에 조금 냄새가 너무 좀 많이 났어요. 요번에 시험에. 내년에는 분명히 이거 없을 거예요. 이유는 요번에 누군가 이 사람 지금 전화하면 안 될 거예요. 아마 전화기 한강에 버렸을 거예요. 왜? 답이 너무 많아서 맨날 질문해야 돼. 이것도 답돼요? 이것도 답돼요? 이것도 답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나 전화기 한강에 버려. 그러고 나중에 얘기하면 되잖아. 전화기 잊어버렸다고. 갖고 있다가 안 들으면 나중에 문책 나올 수도 모르니까. 그렇지? 한강 가다 슬쩍 이렇게 버려야 돼. 이렇게. 눈에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랬을 거야. 그렇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들이 내년에 올해 시험 문제 들어갔어. 그럼 저는 이제 교육과정 평가를 있었으니까 알아. 그럼 작년 시험 이랬어요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라고 미리 브리핑을 해요. 문제 내기 전에. 그럼 그 브리핑을 듣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내야 되겠다 이렇게 문제를 내요. 올해 불수능이었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올해 누군가가 담당자가 분명히 이 얘기 했을 거예요. 제가 교육 과정을 전공하고 평가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제 논문은 전부 다 교육 평가에 관한 것들. 평가는 심리 과정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작년에 조금 문제가 쉬웠습니다. 이렇게 조금. 근데 문제 내는 사람은 조금은 안 들리고 쉬웠어요만 들려. 이렇게 쉬웠어요만. 그럼 작년에 쉬웠대. 그럼 작년 문제를 봐. 이게 쉬웠다고? 그럼 조금 어렵게 내는데 교수 치는 조금 어려워. 근데 애들은 겁나게 어려워. 무슨 말이 이해돼요? 작년 시험 문제를 보면요. 쉬웠어요. 정말 쉬웠어요. 재작년.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 2018년 수업하면서 분명히 올해 시험 문제 어려워질 거야 그랬어요. 물론 김인식 교육학을 듣는 김인식 군단은 하나도 안 어려웠는데 남들은 다 시험 보고 화장실에서 1교시 끝나고 전부 다 시발 뭐 어떻게 해야 돼 막 전부 다 이랬대. 그러니까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은 얘기도 못하고 뭐가 어려워? 얘기하면 또 얻어 맞을 수도 모르니까 그치? 뭐 어려워? 그런 말했대. 이게 어려워졌다는 꼴 모양이 이래요. 근데 그래 분명히 얘기해서 작년보다는 어려울 거다 그랬어요. 근데 어려워졌어요. 근데 내년에는 이렇게 이제 안 내. 왜? 교직 논술 너무 많아. 전화기 버려야 돼. 그럼 이렇게 낼까? 너 안 내. 그럼 이제 분명 뭐라고 그래? 작년에 너무 답에 대한 문의가 많았어요. 그거만 딱 들어. 이렇게 냈으니까 답이 많을 수밖에. 그럼 어떻게 내겠어? 꼭 집어서 이제 이론을 내겠지. 올해는 특히 더. 무슨 말 아셨어요? 올해는 특히 더 그래요. 내년에 수능 어떨 것 같아요? 역대 최고 쉬워질 수 있어요. 왜? 올해 하도 맞았잖아. 교육과정 평가원장조차도 죄송하다고 머리 쓰겠어. 수능 너무 잘못 내서 죄송합니다. 어렵게. 이것까지 했어. 그럼 내년에 수능 오는 교수들한테 뭐라고 할게. 작년에 이렇게 어려웠던 거 아시죠? 그러고 작년 문제를 줘요. 이렇게. 그럼 이제 작년 문제 이렇게 봐요. 이게 무지하게 어려웠다고? 알았어. 그럼 조금 쉽게 내야지. 교수가 조금 쉽게 내면 또 애들은 더 쉬워. 교수 치는 조금 쉬운데 조금 어렵게 내면 애들 막 겁나 어렵고 고등학생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문제 분명히 없을 거예요. 이런 문제 있으면 내 손에 고추장을 발라서 내가 좀 맛을 볼 거예요. 아니 어떤 선생님이 손에 장 찢어진다고 그랬는데 장 안 찢어졌다고 나한테 와서 막 그러더라고. 백워드 교육과정이라는 게 맨 처음에 있었는데 그 굉장히 되게 중요하다고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 백워드 교육과정인데 내가 손에 장을 찢을 거야. 아니야. 손 열 손가락 잘 갖고 지금도 다니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치? 아무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올해는 교직 논술 이렇게처럼 생각하시면 오산. 경기도 오산 안 돼. 자, 둘째, 교육학 논술이 아니라 교직 논술 냄새가 너무 나는 게 이렇게 되면 정답이 너무 많아지는데 채점을 어떻게 할지 궁금해진다. 올해 채점한 선생님들 머리 무지하게 아팠을 거예요. 예를 들면 가든의 다중지능에서 적절한 과제를 제시하고 잠재적 교육 과정에 예를 들고 지도성 신장 방안. 그러나 이러한 교직 논술의 냄새로 풍기는 것은 결국 이론만 달달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주어진 이론과 내용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수업하면서 늘 생각해 본 면접 팁, ET로서의 팁, 제가 수업 시간에 늘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다 풀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내년에는 이런 문제들은 나지 않을 거다. 그런데도 저는 수업은 계속 이 팁을 얘기해줘요. 이유는 면접에 써야 되니까. 계속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독학하는 것보다는 수업 시간에 함께 생각해보는 것이 좋은 수업 방식이라는 김인식의 고집이 아주 잘 맥혔어요. 셋째, 작년과 동일하게 기본적인 개념과 명칭 문제가 여럿이 있었다. 이런 교육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시사인데 이러한 유형 문제들은 2017년 여름에 있었던 교육학 논술 개선을 위한 시험 문제 유형의 변화와도 매력한 옛날에 이게 한번 있었어요. 여름방학 때 교육학 문제를 좀 바꿔야 되겠는데 그래서 4학년들을 대상으로 전국에 있는 사범대 4학년들 몇 명을 샘플해서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문제 유형이 이런 식이었었어요. 서술, 가로넣기 뭐 이런 유형. 그게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도 뭐가 없어지고 논술이 없어지고 뭘로 바뀌었어? 서술로. 그래서 그래요.
왜? 논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용은 안 하고 논술 어떻게 써야 돼? 어떻게 써야 돼? 어떻게 써야 돼? 그 대치동 가갖고 뭐 몇백만 원짜리 과외 받듯이 그러고 앉았단 말이야.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는 맞는데 요번처럼 교직 논술 냄새가 나는 답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 기본 개념에 충실해라. 알겠죠? 여러분들 어떤 수업을 듣든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즉 교육학 논술에서는 논술만 출제하기보다는 전공 문제와 비슷하게 간단한 서술이나 괄호 넣기 형식의 문제가 가미된 듯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이면 국가진 어떤 한 부분만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교육학 전반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공부하면 뭐 아니면 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도박을 해야 돼? 뭐 아니면 도? 아니지. 그건 안 되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 다 풀 수 있도록 갖춰 놔야 되지. 그쵸? 무슨 말 이해되셨죠? 물론 교직 논술이라기보다는 교육학 이론의 근간 교육학 논술의 카테고리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올해 치러진 유초등 교직 논술에서도 간단한 교직 논술이 아니고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였었어요. 유초등은 교직 논술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학을 공부를 안 해요. 걔네들은. 전공 교수들이 교직 논술을 강의해요. 초등 아니면 유아 선생님들이. 근데 거기도 예전엔 그냥 진짜 소설 쓰는 거였는데 올해 시험 문제는 이론을 갖고 쓰는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얘가 유초등 애들도 교육학 공부한다고 덤벼들 것 같아. 잘못하면.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렇게 필요해졌어요. 아무튼 이론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다. 저는 김인식 교육학 군단이라는 말 쓰는데 왜 쓰는지 아세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놈이 군단장님 그래. 내가 무슨 군단장이야. 왜 군단이라는 말 쓰는지 아세요?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 제가. 우리는 공동체란 말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제가 늘 수업 시간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먹 한번 쳐보세요. 한번 쳐보세요. 나 때리지 말고. 이거 펴보실래요? 무슨 말이냐? 내가 갖고 있는 걸 펴서 남한테 주면 남이 주는 걸 받을 수 있어.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돼? 펴야 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걸 줘야 돼. 호흡이 뭐예요? 호흡. 호흡이요? 호요. 숨을 제대로 쉬고 하려면 뭐부터 먼저 해야 돼? 내쉬는 거. 후. 내쉬어야 그 다음에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서 김인식 교육학 블로그 한번 가보세요. 메모란이라는 게 있어요. 블로그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주인장만 글 수 있다는 거? 블로그는 주인장만 쓸 수 있고 손님들은 댓글만 달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못해. 그래서 뭐를 제가 만들어놨냐면 맨 위에 플로로 메모란. 이 메모란은 아무나 와서 다 글을 올릴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정말로 좋은 자료도 많아요. 예를 들면 수업한 거 요약. 미친놈이요. 그걸 왜 올려 지가? 올려져 있어요. 누가 올린 건지 아세요? 올해 시험 본 애가. 지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모르는데 올려놨어. 작년에 매년 공부하고 올려놓고 작년에 시험 보고 붙고. 제가 쓰는 서브노트 올해 개정할 건데 책이 바뀌니까 서브노트도 누가 수험생이 거기 이름 써 있어요. 앞에다가 제가 그 선생님 이름 붙여놨어. 장 선생님인데 그리고 제가 뒤에 김인식. 왜 그 선생님 먼저 한 걸 내가 수정한 거니까 앞에 퍼스트 네임 그 선생님을 쓰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신뢰란 말이에요. 그 선생님이 뭔지지 내가 수업한 거지만 그 선생님 쓴 거니까 서브노트. 그걸 갖고 내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나 좀 줄래? 그랬어요. 예, 교수님 쓰세요. 언제든지요. 근데 그때 홀랑 떨어졌어. 그래갖고 야, 너 떨어졌는데 또 어떻게 걱정 마세요, 교수님. 걱정 마세요. 쓰세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 그거를 서브노트로 같이 공부를 했어. 수업하면서. 오케이, 붙었잖아. 지금 서울 시내에서 지금 선생님 하고 계세요. 우리 그래서 군단이라는 단어 써요.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 거꾸로 교실이라는 건데 거꾸로 교실 때는 뭐예요? 수업 다 하는데 나중에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블로그 올려놨다고 그랬죠. 서로 내가 아는 거 질문하고 모르는 거 질문하고 서로 이렇게. 그 구성원들이 지금 2차 준비도 하고 카페 앉아갖고 면접 지네들끼리 얘기하고 앉아.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항상 모토는 뭐야? 주자. 줘야 받을 수 있다. 줘야 받을 수 있어. 받으려고만 하면 놀부. 줘라. 그래야 받을 수 있다. 주는 게 뭐 이게? 도네이션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영어 선생님 혹시? 영어 선생님. 나 영어 선생님들한테 정말
이거 뭐예요? do. nation. 이건 뭐예요? 명사형 어미잖아. 그치? 응. 근데 왜 여기다가 donation이라고 얘기를 해? donation이지. 이걸 읽기를 donation 이렇게 읽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읽어. donation. 기부는 뭐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donation.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시간 있는 사람은 시간으로. 우리 요즘 쓰는 거 뭐 재능 기부. 나 그 재능이 있으니까 그거. 이게 도네이션이야. 다른 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제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뭐가 도네이션이야? 내가 알고 있는 거 알려주고. 그러면 내가 알려줬으니까 어떻게? 내가 모르면 물어보면 상대방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가르쳐줘. 왜? 내가 진심으로 해서 다 가르쳐줬으니까 알잖아. 스터디할 때 뭐 물어보는데 내가 아는데 예를 들면 내가 딱 물어봤는데 어떤 애가 저 새끼 분명히 아는데 느낌이 오잖아. 이렇게 쎄 이렇게 와요. 근데 얘기 안 하는 이렇게 느낌이 온단 말이야. 그럼 걔는 안 줬잖아. 그럼 나중에 걔가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안 알려주지. 그럼 뭐야? 받으려면 뭐를 먼저 해라? 펴야 돼. 펴야 돼. 물도 퍼내야 새로운 물이 생겨. 도네이션. 그래서 제가 김미식 군단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좋은 수업들이 되었으면 해요. 공부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제 자랑 조금 있었고, 제 자랑은 여기 저 문 탁 나가면서 퇴! 그럼 다 버려. 그러니까 뭐를 꼭 기억해라. 뭐가 먼저다? 내용을 파악하는 게 먼저다. 그리고 그 내용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해해라. 암기는 언제? 안 해도 돼요. 나중 가면 저절로 암기가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계속 물어보는 것 중에 7월 됐는데 교수님 인출이 안 돼요. 왜 인출이 안 돼? 안 해왔으니까 인출이 안 돼. 근데 인출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상관 걱정하지 마. 시험장에 가면 다 알게 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진짜예요. 다 인출돼요. 그때 가면. 걱정하지 마세요. 왜? 반복하다 보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논술 스킬은 시간 가면서 조금씩 배워가는 것이다.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건 장애는. 그치? 그러니까 내용은 그래도 파악은 할 수 있으니까 아셨죠? 그걸 꼭 기억하실 것. 그리고 올해는 이런 교직 논술 같은 시험 문제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욱더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10쪽 좀 잠깐 보시죠. 제 1년 커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영단원이에요. 영단원. 이티 조나단 특강. 이건 여러분들하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아니지.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분들께서 제가 올해 이거 처음 수업한 건데 벌써 수업 다 했어요. 이건 촬영만 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인강용으로. 수업 시간도 굉장히 짧아요. 작게 해갖고 컴팩트 요 단어는 암기하세요. 요 단어 암기하세요. 요 때는 요 수업 시간 제가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거 암기하세요. 암기 안 돼도 그냥 외우세요. 이해 안 돼도 외우세요. 제가 그랬어. 물론 이해는 좀 시켜드렸지만, 이제 왜 얘기했냐면, 제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제가 놀랐어요. 제 나이하고 비슷한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막, 40 훨씬 넘고, 막 쉬운데고, 막 이런 분들도 제 수업을 많이 들으세요. 저 진짜 놀랐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벌써 졸업한 지가 오래됐잖아. 그래서 교육학이라는 거에, 교육학이 어떻게 됐는지를 또 모를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놓은 거고.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거의 왕초보 어떻게 보면. 근데 왕초보 그러면 조금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치? 좋은 의미로. 여러분들 이제 1단원 기본반 드려야 되고요. 제 수업을 듣는다면 1단계 2단계는 필수예요. 3단계 4단계 5단계는 안 들어도 돼요. 무슨 말이 안 들어도 돼요가 아니고 들어야 되는데 1, 2, 3, 4, 5단계가 있잖아. 1단계 기본반, 2단계 심화반, 3단계 핵심 톡톡 뭐냐면 제 책이 지금 올해 나온 게 이 책이거든요. 상권만 나왔어요. 요번에 이제 상하로 안 쓰고 1, 2 이렇게 썼어요. 근데 책 두께 한번 보실래요? 제가 왜 이걸 말하냐면 작년에 쓴 책이 요래요. 두께가. 이거 거의 무기예요. 안심 귀가에 써먹을 수 있어요. 이거 들고 가다가 씩 이렇게 이거. 요건 안 돼. 그러면 뭐가 그렇게 많이 빠졌어요? 핵심만 집어넣어서 이렇게 좀 슬림하게 만들었어요. 학생들이 너무 무겁다고 그래서.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이제 요것도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우리 학원에도 있을 거고 시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넘버링을 좀 1, 2 이렇게 막 기억 링크해서 읽기 좀 편하게. 그러니까 막 작년에는 막 10대 줄을 막 쭉 이렇게 써놓고 막 어디가 중요한지 몰라갖고 그래서 그런 것도 빼버리고 정말 필요한 것만 1, 2, 3 이렇게 해서 공부 편의를 위해서 조금. 왜냐면 기본 자꾸 이렇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고 이렇게 자꾸 기본 개념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학원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서 1월 하순쯤에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월 달 수업하면 이제 학원은 2월 달 수업할 건데 이제 그때 맞춰서 나온다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작년까지는 이건 학원이긴 한데 어떻게 가보다 보니까 학원 갖고네. 김희식 교육학 논술이 있게 돼 있었는데 올해는 여기다가 제가 톡톡을 붙여놨어요. 톡톡. 톡톡. 텔레비전 보니까 연애 톡톡 이거는 있더래. 연예인 톡톡. 그치? 말하는 거 톡톡. 그래서 제가 톡톡 이렇게 저도 재밌겠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는 제가 김희식 교육학 논술 핵심 톡톡 그래서 책을 하나 또 새로 만들 거예요. 2권을 합해서 1권짜리로. 그래서 핵심 톡톡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아무튼 1월 달 기본반 2단계는 심화반 이건 무조건 이건 필수였고요. 근데 3단계 핵심 톡톡 하면서 이때부터 뭐 하냐면 서론 결론 쓰는 연습을 해요. 제가 매번 시험 주고 그다음에 4단계는 이제 여름방학 때 문제풀이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하고 이렇게 그래서 1년 커리로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럼 돼요. 따라오면 그냥 어느 순간에 쑥 커있는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11쪽에 1월 강의 안내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그냥 그래서 왜 제가 톡톡이란 말을 붙였냐면은 한번 뒤에 보세요. 12쪽 맨 마지막에 1월 기본 개념 한번 읽어볼게요. 1단계 ET 기본 톡톡 1월 교육학 논술을 위해 교육학의 기본 내용을 파악하는 강조. 이해됐죠? 왜 이렇게 굵은 것이 있었는지 이제 의도. 기초를 닦아 누구와도 톡톡할 수 있는. 그래서 톡톡이야. 누구와도 톡톡해도 뒤지지 않도록. 그런 의미에서 톡톡 쓴 거지. 무슨 뭐 제가 뭐 괜히 톡톡 무슨 뭐 연애 톡톡 뭐 이것 때문에 썼겠어 아무래도. 근데 썼고 났는데 나중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그러니까 누구와도 톡톡할 수 있도록 교육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매시간 수업 내용을 기반으로 주요 내용, 키워드를 빈칸 채우기 형식으로 형성평가를 해요. 여러분들한테 늘 나눠줄 거예요. 그리고 1월 수업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는 제가 블로그 좀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형성평을 실시하고 다음 시간에 피드백하고 또한 거꾸로 교수 수업 지도는 스터디를 조직해서 스터디하는 상호 교수를 실시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거꾸로 교실은 늘 그럼 저는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은 거의 보시면은 그 메뉴에 보시면 월화 오전 9시부터 13시 30분까지 수업을 해요. 저는 9시부터 1시 반까지 수업하는데 여러분들은 8시 반에 오셔야 돼요. 왜? 형성평가지를 풀어야 되니까. 그럼 1시 반에 수업이 끝나요. 그럼 저는 이제 막 이렇게 막 톤이 높아져갖고 1시 반까지 막 수업을 해요. 장장 4시간 정확하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저는 1시 반 되면 다운. 그치? 다운. 그렇게 될 거예요.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막 이렇게 톤 높여갖고 막 떠들. 제가 원래 성악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식호흡 잘해요. 탁 다운돼. 그러면 이제 뭐 하느냐? 여러분 1시간 점심 먹고 오셔서 거꾸로 교실에 하는 걸 해요. 그럼 저는 1시간쯤 후에 짠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해결하다 못한 거 그때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또 얘기해주고. 근데 그때는 제가 막 인상 쓰면서 대답해. 이것도 몰라. 이렇게. 인상을 왜 쓰냐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인상 쓰는 게 학생들이 무섭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얘기 들을 때 이렇게 하고 들어요. 수업할 때는 인자한 것 같은데 거꾸로 교실할 때는 180도 다른 지킬과 하이드 이렇게 나타난 것 같다고 나한테 얘기해서 막 힘드니까 저도 막.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조교 여기다 앉혀놓고 내가 톤 올라가면 조교한테 선생님 이렇게 하라고 하려고 이렇게. 그래서 일본 고양이 하나 사다 주려고. 뭔 말하지 일본 고양이 이거. 내가 톤 올라가면 일본 고양이 던져갖고 이렇게 하라고. 조금 이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 왜? 수업하다 보면 여기가 무덤이에요, 선생님들. 다른 데가 무덤 아니에요, 여기가 무덤. 일단 어떻게 되든 지금 하다 보면 완전히 막 마약 먹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 이제 어찌됐든 학생들한테 대답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날 집에 가셔서 공부하고 다음날 8시 반에 오시면 형성평가지 나눠주면 그걸 갖고 쓰고. 그러니까 형성평가지는 어떻게 쓰냐면은 외워서 쓰는 게 아니고 책 찾아서 쓰는 거예요. 책 찾아서 언제까지 쓰는 줄 아세요? 모의고사 때까지. 교수님 모의고사 때 책 보고 써요? 오케이. 이유는 제대로 써야 시험장에서 나오면 책 보고 썼던 게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우린 목적이 어디 있어? 내년 11월 23일에 있겠지. 어? 내년에 11월 23일에 시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올해는 24일이었는데 내년 23일. 그게 이제 토요일이 되니까 하루씩 이렇게 날짜 가니까 23일일 거 분명히. 그때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제 수업을 들으면 혹시 제 수업을 듣는다면 1년 커리를 따르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제가 여태까지 안 하다가 1년 계약서는 좀 할인 좀 해줘라 제가 그랬어요. 올해 처음으로 저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인강 물론 작년부터 했었는데 직강도. 그래서 올해는 한 15%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 몇만 원, 27만 원 할인? 어우, 너무 많이 할인해 주는데 이거. 아이씨, 내 퀄리티 있는 수업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아이씨. 아무튼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1년 퀄리를 따라오면은 뭐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은 그 김희식 교육tek 1월 강의 안내 거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올해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 생각해서 학생들 편에 서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아무튼 그다음에 뭐 제 수업을 안 듣고 다른 데 가서 수업을 듣더라도 그 선생님들도 기본은 항상 뭐 아까도 했지만 뭐에 충실해라? 내용에 충실해라. 오케이?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에 충실하세요. 알겠죠? 꼭 내용에 충실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기억이요, 기억. 기억. 이거는 시옷. 감사. 이거는 너네가 보는 감사. 이거는 내가 보는 기억이요. 그렇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보는 시옷. 감사. 여러분들한테 감사. 내 스스로한테도 감사. 사랑과 감사가. 내가 종교생활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는 감사. 그래서 저는 가을을 좋아해요. 감사해야 되겠다. 자, 우리 감사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 수고했습니다.